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한 회원분을 레슨을 했는데요, 남성분이었는데 거리를 늘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드라이브 거리가 200밖에 안 가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체격이 좋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힘이 좋으면은 드라이버 200m면은 조금 아쉬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을 한번 쳐보시라고 했죠. 그분이 좀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시더라고요. 백스윙을 할 때 양팔을 굉장히 이렇게 붙이고 오른손을 이렇게 쟁반 받치듯이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오른손이 쟁반 받치듯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쟁반 받치는 게 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받치면 이제 쟁반이 쓰러지니까 쟁반을 받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쟁반 받치는 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벌써부터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요. 스윙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스윙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멀리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아이언을 보면은 이 클럽 페이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클럽 페이스에는 그루브라는 이 선이 있어요. 공을 칠 때 이 그루브와 공에 마찰이 생겨서 백스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그루브는 백스핀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온전히 이 면에 의해서 백스핀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 그루브는 예를 들어 뭐 잔디라든지 뭐 물방울이라든지 뭐 그런 배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그루브가 없어도 이 공의 스핀을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슬릭 타이어라고 있어요. 타이어 보면은 보통 이렇게 홈 같은 게 있는데, 슬릭 타이어는 그런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F1 경기를 보면은 그 슬릭 타이어를 끼고 경주를 뛰죠. 그 홈이 없는 그 슬릭 타이어가 이 접지력이 제일 좋은 타이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F1 차량들도 그런 배수를 위해서 타이어 면과 지면 사이에 물이 끼는 걸 막고 이렇게 배수를 하기 위해서 홈이 파져 있는 타이어를 이용을 하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른팔의 움직임이에요. 옛날에는 이 오른팔을 쟁반 받치듯이 백스윙을 하라고 많이들 가르쳤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핸드폰 받듯이 하라고 해요. 쟁반 받치듯이 하면은 벌써 어깨나 팔에 긴장이 확 되고 힘이 들어가는데, 핸드폰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핸드폰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뭔가 쟁반 받치는 모양으로 안 받죠? 이런 식으로 좀 팔꿈치를 벌리고 편안하게 핸드폰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 핸드폰 받듯이 들었던 이 오른팔의 모양 그대로 백스윙을 하라고 해요. 팔꿈치를 벌리면서 백스윙을 하면은 훨씬 더 힘이 빠지고 오른쪽으로 몸이 잘 회전이 되죠. 이렇게 모으는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훨씬 더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벌리는 거는 치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양팔을 이렇게 모으고 해야 돼. 이렇게 양팔을 모으고 하는 그런 연습 도구들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연습 도구가 이 양팔을 모으는 연습 도구예요. 뭐 양팔을 묶는다던가 하는 그런 연습 도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 팔은 벌어진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 팔이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팔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팔이 안으로 좁혀지고 벌써 좀 힘이 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는 것처럼 허리를 숙여보고 오른팔을 이렇게 쭉 들어볼게요. 이 팔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팔뚝과 제 척추 각은 일치가 됐고, 이런 모양은 팔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러한 자세보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몸 앞으로 가져오면은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이게 편안한 자세, 이거는 불편한 자세. 편안하게 벌어지지 않은 이 팔꿈치를 두고 그대로 백스윙.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팔이 오히려 이렇게 좀 벌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벌써 이 팔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립이 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립을 잡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팔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벌리는 형태로 백스윙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팔꿈치를 모으라고 배웠는데 그건 뭐냐? 팔꿈치를 모아야죠. 그런데 이 모으는 타이밍이 백스윙이 아니라 다운스윙 때 모아져야 돼요. 백스윙 때 벌어지고 다운스윙 때 모아지고, 벌리고 벌린 상태 그대로 내려오면은 스윙에 문제가 되죠. 다운스윙 할 때는 팔꿈치가 모아지면서 몸 앞으로 좀 이렇게 붙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요. 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벌려야 모아지기가 편해요. 벌려야 이렇게 들어가고 모아지고 하기가 편하지, 좁혀 놓으면은 오히려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예전에 레슨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 많잖아요. 물수제비 뜨듯이 쳐라. 자, 그럼 물수제비 뜰 때 팔꿈치를 벌렸다가 최대한 이렇게 벌렸다가 넣으면서 돌을 이렇게 던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벌어져야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속을 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꿈치를 모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넣는 자세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팔꿈치를 과감하게 벌리고 넣고, 벌리고 넣고 해야 클럽이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지게 되고요. 벌리고 넣으면서 쳐야 클럽이 좀 더 쉽게 가속이 되는 거죠. 오, 넣으면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 왼손바닥을 이렇게 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 봤는데요. 이 오른팔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이 오른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손바닥을 칠 때 팔꿈치를 모으고 이렇게 쟁반 받친 형태로는 세게 치기가 힘들어요.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야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세게 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왼팔은 팔꿈치가 펴지면서, 관절이 이렇게 펴지면서 다니기 때문에 뭔가 스윙의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른팔은 관절들이 접히거든요. 그럼 접혔다가 이렇게 펴지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 받치듯이 하고 팔꿈치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물론 칠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스윙을 해서는 제 몸의 100%를 좀 활용한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운전대 스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팔꿈치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오른쪽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백스윙이 되고요. 좌회전을 하면은 팔꿈치가 아무래도 좀 더 벌어지기 쉬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서 팔꿈치를 오히려 좀 벌리고, 팔꿈치를 벌리면 채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이런 형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자꾸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지고 팔꿈치가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백스윙이 힘을 쓰고 클럽을 인으로 내리기가 훨씬 더 쉬운 형태의 백스윙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쟁반 받치는 거는 잊어라. 핸드폰을 받아라. 핸드폰 받듯이 백스윙을 해라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쪽에 띄워드릴 건데, 앞으로 제가 이런 운전대 스윙 관련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몸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지,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늘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저 플레이리스트에서 영상을 쭉 찾아서 보시면은 저의 스윙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